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많이 우셨습니까? 예. 보라색 상의, 병원에서 흔히 입는 그런 옷 색깔 아닌가요? 조상훈의 뉴스 반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30분에 생방송으로, 이튿날 새벽 1시에 재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조상훈 기자의 깊이 있는 인터뷰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한 뮤지션의 죽음이 이토록 많은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든 적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의 죽음이 특별히 30, 40대들에게 유독 슬프게 느껴지는 걸까요? 실제로 각 게시판에 올라온 신해철 씨 타계 관련 글을 보고 느끼는 점입니다. 많은 이들의 염원을 뒤로하고 가수 신해철 씨가 그제 끝내 먼 길을 떠났습니다. 그의 추모 열기는 심상치 않은 신드롬으로 그럴 번질 조짐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 세계 또 사회 참여에 관한 평가도 여러 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음악평론가 김 작가님 모시고 신해철 씨 관련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김 작가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그 신해철 씨 추모 열기 실감하십니까? 진짜 온라인상에서 신해철밖에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모두가, 신해철과 자신의 추억,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하나의 신드롬 같이 느껴집니다. 예. 어떻게 이 죽음 자체가 좀 갑작스럽기도 했지만은 그만큼 우리 대중음악에서 차지하는 그 신해철 씨의 무게감이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 1990년대를 10대나 20대로 살아온 사람들, 이라면은, 모두 신해철 씨한테 어느 정도의 빚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90년대가 계속 재조명되고, 돌아오고 있는데, 사람들이 회고하는 90년대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감성적 정서에 좀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죠. 예. 김 작가님 보시기에 이 신해철 음악의 핵심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이제 장르를 불문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음악들을 굉장히 했었고, 그러니까 대중이 원하는 음악을 하기보다는 철저하게 자신의 어떤 욕망에 중심을 댄 그런 음악을 했지만, 그 음악을 대중들이 원했던 거죠. 예. 신해철 씨에 대해서는 가요계의 사상가다 이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들려지는데요. 신해철은 진작부터 천민 자본주의를 혐오했다. 다른 나라도 아닌 한국에서 돈이나 출세가 성공이나 행복과 직결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래한 거의 최초의 뮤지션이었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이 가요계의 사상가라는 평가 어떻게 보시는지 좀 여쭙고 싶고요. 음악가, 뮤지션이 아닌 신해철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일단 신해철 씨가 1988년에 이제 그대에게라는 노래로 데뷔를 했죠. 그리고 그 이듬해 우리 앞 무한궤도의 유일한 앨범이었던 우리 앞에 생이 끝나갈 때라는 노래도 있었고, 그 노래가 이제 22살 때 만든 노래인데 벌써 그 삶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성찰을 하는 그런 노래였죠. 네, 예. 그런 내용이었고, 그리고 이제 솔로와 이제 솔로 그리고 넥스트를 거치면서도 20대 초반 중반의 나이에 계속해서 이제 존재론에 대한 존재론적인 가사까지 이제 섭렵할 정도로 당시 가요계에서는 찾기 힘든 굉장히 무게감 있는 그런 가사들로 어떤 이제 신해철이라는 뮤지션의 이미지를 또 만들었습니다. 그 가사들이 굉장히 철학적이었고, 심지어 이제 넥스트의 가사를 철학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이제 글도 나올 정도로 어떤 이제 의미 있는 사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상이라는 말에 딱 걸맞는 그런 이제 가사들이 줄을 이뤘었죠. 예. 예, 그리고 또
뮤지션 신해철 씨가 지금까지 이제 2000년대 이후에도 어떤 이제 한 시민사회의 문화적 대변자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그, 백분 토론이나 뭐 이런 데 나갈 수 있는 몇 안 되는 연예인이었죠. 그 말은 이제 단지 자신의 언술뿐만 아니라, 거기에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상대방의 의견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논리까지 갖췄다라는 뭐랄까요. 이론가였다고 할까요? 예. 그게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은 굉장한 자유주의자이자, 한국 사회의 근대인이었다. 이렇게 이렇게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하기도 했고요. 또 신해철 씨 하면 어떤 거센 비난을 좀 무릅쓰고 자기 소신을 뚜렷하게 얘기하는, 특별히 이제 민감한 사안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체벌 금지라든가 대마초 이거 뭐 범죄로 볼 수 없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자기 주장이 좀 강했었는데, 왜 그런 비판이나 좀 이렇게 욕을 많이 먹는 그런 상황들을 무릅쓰고 자기 얘기를 했다고 보시는지요? 그게 신해철의 모든 삶을 관통하는 건데, 결국 음악도 대중적인 타협, 대중이 원하는 음악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음악을 했고, 그러니까 자기 욕망이 굉장히 솔직했던 거죠. 그것이 이제 음악뿐만 아니라 사상이라든지, 어떤 평소의 언행에도 고스란히 일관된 방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음악하는 사람, 특히 연예인이 자기 주장을, 사회적 주장을 하는 걸 되게 금기시하고 있었는데, 그런 금기 자체를 깨고자 했던 거죠. 예. 한 가지 좀 주목할 만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의 생애에 있어서 노무현 전 대통령 지지한 그런 얘기들도 좀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의미로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요? 네, 아마 2002년 대선 같은 경우가 한국의 범시민, 그러니까 어떤 이제 직군과 상관없이 범시민 사회 이제 본격적으로 지지 운동을 펼쳤던 그런 이제 첫 번째 대선이었다고 보는데, 예. 2002년 당시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드러내는 굉장히 유명한 뮤지션이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한국 정치 문화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거를 이제 앞장서서 제시를 했다고 봅니다. 예. 이 민물장어의 꿈이라는 노래가 장례식장에서 연주될 걸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특별히 이 노래가 갖는 의미나 상징은 어떤 겁니까? 일단 그 노래 자체가 신해철 씨가 자신의 어떤 마지막을 상정을 하고 그 시점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그런 노래입니다. 예, 굉장히 이제 1999년에 넥스트 앨범을 통해서 발매가 됐는데, 예. 나올 때는 별로 이게 반응이 없었어요. 이미 99년이면은, 어떤 진지하고 어려운 음악보다는 아이돌 위주의 음악들이, 이제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신해철 씨가, 가장 어떻게 보면 자기가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를 자기가 하고 싶은 음악적 방법론으로 담아냈던 그런 노래죠. 예. 특별히 많은 사람들의 애도 속에서도 30, 40대가 신해철 씨의 죽음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30, 40대에게 신해철의 죽음 어떤 의미로 감정이입이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30대, 40대 같은 경우는 90년대를 10대나 20대로 거쳤던 세대고, 그때가 이제 가장 음악적, 문화적으로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잖아요. 예. 그때 그 감수성에 빚을 지고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20대 혹은 30대를
보냈던 그 2000년대에는 또 어떤 한 시민으로서 한 시민으로서 어떤 그 대변인 같은 한 시민 계급, 한 시민 세대의 대변인 같은 존재였다라는 거죠. 예. 단지 그냥 문화적 감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떤 이성적인 것 혹은 이제 시민사회적 의식, 시민으로서의 그 무의식,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 전반에 걸쳐서 신해철 씨가 그 해왔던 인생, 음악적 그리고 이제 그 시민적 인생 자체가 그들의 삶에 굉장히 많이 동기화되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그 상실감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끝으로 김 작가님 평가하시기에 신해철의 모든 것을 상징할 수 있는 노래 한 곡 골라주신다면 어떤 곡이 될까요? 그 넥스트를 결성하기 전에 신해철 씨가 아이돌 가수로서 솔로로 활동했던 시절에 발표됐던 노래입니다. 예. 나에게 쓰는 편지라는 노래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 노래가 20대 초반 신해철이 앞으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다짐 같은 것들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노래라고 보거든요. 예. 그 노래를 다시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